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성인의 게임의 자유를 하라 이렇게 뭐 사실 우리가 게임할 자유가 없죠. 네. 사실은 정확하게는 놀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어떤 틀에 짜여서 계속 살게 만들죠. 학생 때도 노는 걸 사실 배워보지 못했고요.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릅니다. 또 어른도 잘 모릅니다. 어릴 때 몰랐기 때문에 어른도 내가 뭘 진짜 하고 싶은지 잘 모르고 노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술이나 먹는 건데. 정말 이 노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일하는 거와 저는 일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인간은 놀았기 때문에 인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맨날 일만 했으면 인간이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소나 이렇게 말이나 이렇게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놀았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노는 걸 박해하는 사회로 지속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만 놀 권리가 이제 인정되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동교약 세계 아동교약에 보니까 아동의 놀 권리를 인정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라이트 투 플레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아동들에게만 놀 권리가 있냐? 뭐 아동들뿐만 아니고 노인도 있고 어른들도 다 놀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쟁이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알아서 노니까 애들이 노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놀 권리를 보장해줘라. 그러니까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보면은 특히 아동의 놀 권리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아동의 놀 권리 인정하지 않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린들의 놀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놀이문화가 굉장히 퇴행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놀 권리 관점에서 한번 게임법을 전면적으로 재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과거에 게임할 권리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이 한번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놀 권리를 절대로 인정 못하겠다는 의원님들이 다 합쳐서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다시 도전해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제는 뭐 놀 권리는 아니고 굉장히 미시적이고 그냥 따분한 주제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게임 업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량, 게임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재량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이 아누팜 산데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인도 분인 것 같습니다. 예, 태생이 이 교수님이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이 통념과 다르다. 돈 많이 넣고 교육 많이 시켰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19세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 사회가 법률 해석을 변경하고 또 이후에 미국의 행정 입법,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가 인터넷 기업 발전을 위해서 법을 변경하고 또 그렇게 해석해 온 것이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이 ISP 책임을 굉장히 제한하고 지적재산권 보호하고 개인정보 분야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개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도 쉽고 또 그런 ISP의 책임이 보면 이제 노티스 앤 테이크 다운 방식이니까요. 알기 전에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몰랐으니까 그때까지는 책임이 없고 언제든지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방식을 취하면 충분하고 지적적 재산권 보호에서도 개발한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아주 강하게 보호하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지적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한 나라고 또 이 미국에서 지적 재산권을 많이 만들고 그걸 그 보호를 점점점 강하게 하려고 세계적으로 압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법 제도까지 고치는 그런 단계를 이루고 있죠.
이런 제도를 바꾸고 법 제도에 의해서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이 어떤 교육과 자본 이전에 산업의 발전하는 가장 기초가 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편인데요. 나중에 말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 그냥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선언 그리고 그 산업에 돈을 많이 넣는다 이런 걸로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특히 뭐 게임 산업은 너무 많은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아서 뭐 위축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창업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중소기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 계신데 창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교수님들은 창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리콘밸리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의사분을 만났는데 그 미국 유학하고 와서 하는 말이 거기서 가장 공부 잘하고 그 액티브한 의사들은 창업을 또 많이 한답니다. 의사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사실은 그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창업을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아직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하고 있지 뭐 제대로 창업을 안 했는데 이번에 창업을 하나 해볼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또 애들한테 창업을 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한테 우리는 공무원 되라, 병사 되라, 의사 되라, 뭐 교수가 되라 이렇게는 하지만 야 너 용감하게 창업해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냐, 아니면 우리 DNA 문제냐. 저는 한국인이 DNA는 굉장히 창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모험지기 때문에. 근데 창업을 안 하는, 못하게 하는 사회 제도적인 환경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법 제도가 창업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 나면 좀 말씀드리고요. 자, 주제로 돌아가서 이 게임법상 지방자치단체 역할 부분에 좀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게임법상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우리 게임법은 게임 산업, 정확히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법이 체계를 보면 진행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진행하는 내용은 별로 없고 주로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 주제 관련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이제 부여하고 있죠. 이게 국가 유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한테 관리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지원이나 지능보다는 관리에 중점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영업정지나 폐쇄 이런 행정처분 업무가 지방자치의 주요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게임 사업자의 법률 위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게임법상 이 게임 그 행정처분이 보면 우리 게임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연역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전자오락실에 대한 규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오락실에서 뭐 사고를 친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그러면 영업정지 뭐 며칠, 영업정지 한 달 이런 거죠. 사고 정도가 심하고 여러 번 걸리면 뭐 허가 취소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전자오락실에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은 영업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잘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행정 규제 사항을 허가 사항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에 뭐 숙박업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음식점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하거나 이런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전자오락실이라는 거는. 근데 그때의 규제 체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에서의 게임 산업에서의 주된 영업 형태는 온라인 모바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이게 영업장 규제의 형태는 잘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 인터넷 기업의 특징은 만약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휴대전화를 들 수 있죠. 휴대전화를 영업정지 일주일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영업을
전화가 못하게 전화 서비스를 못하게 했다. 그러면 그 이동통신 회사가 망하겠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영업 정지 일주일 해서 일주일 동안 그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게 했다. 이게 진짜 영업 정지의 본 모습이죠. 홈페이지를 아예 접속을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문을 닫는 거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구글이 거의 그죠? 망할 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사업소 폐쇄 방식의 영업 정지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게임법에는 그냥 별로 그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이 그냥 영업 정지라고만 돼 있는 거죠. 이거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게임 제공업에 대해서 영업 정지 폐쇄 등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규정들을 보면 지자체에서는 이제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규정을 이제 우리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재량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량 규정이다. 물론 그런 문면 용어만 가지고 명확하게 재량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체계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런 멋있는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재량하고 기소행위를 구분한다 이러는데 그냥 가장 쉽게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재량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대충 다 맞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거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게임 사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해서 만약 사이트 폐쇄를 하게 되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사이트 폐쇄를 하게 되면 그건 영업소를 폐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재량 규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좀 사이트 자체를 문 닫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없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영업소 폐쇄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일부만 영업 정지하기 가능하냐? 이건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지되는 업무의 구체적 대상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그럼 이동통신 사업자가 보조금 규제를 위반했다 이렇게 됐을 때 영업 정지를 하지만 영업 정지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때는 신규 가입만 금지한다 이런 식의 규제를 하고 있어요. 또 법에 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게 영업 정지 태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범위를 정지되는 영업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게임법상으로는 정지되는 영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하라고 법에 써 있지를 않아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영업 정지를 하더라도 신규 가입만 금지한다. 이러면은 데미지가 없잖아요. 기존 유저들한테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신규 가입만 일주일 동안 하지 마라. 이러면은 사실은 그건 제재로서 수용할 만하죠. 그 정도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참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지금 게임법상 규정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하냐? 영업 정지를 어떤 영업이 범위를 정해가지고 신규 가입만 정지하게 하는, 아니면 유료 아이템 판매만 정지하게 하는, 이런 식의 영업 정지 가능하냐?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데 저는 되는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담당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도 없는데 그런 식의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법에 규정이 없는데 너 왜 그랬냐?
영업 정지 그냥 영업 정지지 무슨 뭐 유료 아이템 판매 금지 이런 게 가능하냐 법에 명시 규정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자기를 방어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영업 정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저는 허가 신고 등록 단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처분 여부, 처분 범위에 대해서 지방자치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규정 자체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의무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처분 범위에 대해서도 그걸 전부 사이트 폐쇄 방식의 영업 정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뭐 유료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거나 신규 가입을 금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영업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게임법 시행 규칙에는 다만 이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처분 세부 기준 뭐 다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가중되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세부 기준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공무원을 기속하거나 법원을 기속하는 건 아니고 대체로 뭐 재량 준칙이다, 또 행정청 내부의 행정 규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반해가 있다고 했을 때 반드시 행정처분을 해야 되냐? 두 번째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앞에 정해진 기준, 네, 이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되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가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처분은 사실 상태 위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고유가실이 없어도 행정처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라는 게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은 그런 오류들이 생기거든요. 버그라고 하죠.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버그가 보면은 이게 그 규제한 그 사업자의 뭐 준수사항 이런 걸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가지고 아니 뭐 의도치 못한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위반이 됐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다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저는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뭐 그거 충분히 소명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고 그걸 준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 기계적 결함이다 또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일종의 뭐 버그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그 결과 위반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책임을 그런 게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게 다 굉장히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보다는 뭐 다른 방법, 뭐 행정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정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예, 그걸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영업정지 처분에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우리 게임법상으로는 이 과징금 부과할 때도 또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처분 대상으로 이렇게 유형이 있죠. 일반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따라 가지고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 10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자체가 보면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시설, 게임 시설 제공업, PC방 다 이거 영업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1일에 대해서 5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영업소라는 영업 정지에 가름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정도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도 역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게임 제공업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사항이 없는 겁니다. 법상 인터넷 게임 제공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거냐? 법의 해석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법은 인터넷으로 게임 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에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저기 시행규칙에는 없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은 그런 경우에 아니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과징금 부과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저거는 이제 이 시행규칙을 정할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정했으면 하나 더 이제 그 외의 경우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게임 제공업 이런 카테고리를 하나 더 두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거든요. 또 뭐 사실 우리 법상 정확하게 그런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 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걸 규정하는 용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상. 네. 굳이 용어를 쓴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 제공업 이 정도 용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 제공업에 대해서 규정이 사실 필요한 건데 안 했던 거죠. 일종의 입법적 미스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건 이제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법은 아니거든요.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죠. 과징금 기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청에서는 법에 의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하루당 얼마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은 아니 하루당 얼마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뭐 법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뭐 적정한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하면 될 텐데 여기 또 행정 담당 공무원은 그거 내가 책임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자동차 관리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서 정부 법제처 유권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없어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에 근거 기준이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그게 뭐 5일 또는 뭐 한 달 이렇게 되더라도 그 영업정지를 당한 게임 사업자는 잘못하면 망하잖아요. 예. 그동안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대한 어떤 그 이익을 침해하게 되죠. 심대한 이익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통해서 소명 기일을 부과하는 게 중요하겠다. 처분에 앞서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공청회 같은 걸 하는 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게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게임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기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자문기구 같은 걸 구성해서 의견을 좀 들어서 이렇게 행정처분에 참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가름한 재원인데요. 우리 게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 법 자체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진흥을 위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진흥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또 이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이 합리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는 것이 게임 사업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습니다. 발전에 적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창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창업을 많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했을 때 실패가 없게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패의 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창업을 했을 때 한 번 망하면 영원히 망하잖아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패자 부활절이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대보증을 업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업 자금을 조달할 때 창업
기업은 혹시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안 망하게 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요주마 펀드 이런 게 있는데 기업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망하더라도. 다만 그 창업 자금을 줄 때 심사를 잘해서 줘야 되는 거죠. 심사를 충실히 해서 정말 성공할 만한 데다가 창업 자금을 주는 거죠. 대신 뭐 창업 잘 망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망한다고 해서 그 기업과 개인을 괴롭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또 이 창업으로 해서 망했을 때 개인회생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는 기업회생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가가 빨리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창업 환경이 우리는 창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을 하고 먹고 살만할 때 시장에서 제값 받고 팔기 어려워요. 특히 대기업과 거래할 때 약탈을 많이 당합니다. 기술 자료를 전부 탈취당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약탈 방지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그 대기업이 작은 기업의 기술 자료를 탈취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대기업이 아마 망할 겁니다. 예,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소기업 창업을 해서 좀 먹고 살만할 때 대기업이 뺏어가도 꼼짝 못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뭐 공정거래법상 전속 고발권을 폐지한다든지 또 그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중소기업 보호 담당관 같은 것을 둬서 계속 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우리 관할의 중소기업들이 창업기업들이 혹시 약탈 당하지 않는지 조사를 해서 자기가 성공한 과실을 스스로 충분히 찾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사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창업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망하고 좀 성공할 것 같아도 다 뺏기고 이걸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데 누가 창업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업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 아래서 사실은 게임 창업도 뽑힐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이 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